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한유진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딱 맞는 보험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꼭 알아두면 좋을 보험 상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09번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되겠습니다. 만약 좀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이렇게 두 글자만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 스쿨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즐거운 종소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보험과 관련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교시 함께해 주실 보험 선생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GA코리아의 이은희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A코리아의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보험스쿨에서 앞으로 금요일마다 매주 만나뵙게 될 텐데요. 좋은 정보로 시청자님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 번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비 보험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수술비 보험, 진단비 보험은 많이들 가입을 해 두셨을 거예요. 내가 살면서 수술 얼마나 할까? 과연 내가 수술을 나도 할까? 과연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 수술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고 꼭 필요한 보험인지를 한번 지금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금요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은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 주제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보장,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술비 보험과 진단비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선생님께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먼저 수술비 보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수술비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과연 내가 수술을 뭐 얼마나 하겠어? 이런 생각 많이 드셔가지고 암 진단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대 질환, 뇌나 심장 쪽에 대한 진단금 이런 진단금들은 많이들 가입들을 해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술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살펴드릴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진단비와 수술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요. 진단비 많이 가입들 되어 계시죠? 우리나라 평균 보험 가입률이요. 두 개의 개수가 보험 개수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권이 2개씩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진단비로들 많이들 가입을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단비는 어떨까요? 각 1회 지급 후 소멸이 돼요. 만약에 암 진단금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고 2대 진단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을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암 진단금은 소멸이 되겠죠. 소멸이 되고 나머지 보장만 살아있게 되는데요. 자, 수술비 한번 볼까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급 횟수 보이실 겁니다. 자, 횟수 제한 없음 보이시죠? 예, 횟수 제한이 없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암이나 뇌, 심장, 말기, 간질환이라든지 폐질환, 신장질환, 그리고 또 장기 요양 등급 중에서도 중증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금이 진단금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거의 없고요. 거의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중증 이상이 됐을 때 진단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장 범위에서 보시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 대신에 회사별로는 조금 상이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보험료 부분에서도 또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매회 지급이 되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까요? 자, 뇌혈관 진단비를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요. 1,000만 원에 10,000원 정도의 8,000원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수술비로 보장을 한다 그러면 2,000원 정도로 보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로 내가 딱 1회만 받을 수 있는 진단금으로 8,000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매회 수술을 할 적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0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해요. 이렇다 보니까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수술비와 그러면 진단비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서 제가 4가지로 한번 좀 나누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보장 범위가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이대 질환인 경우에는 워낙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증에 발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증에 발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단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뇌와 심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경증에 발견이 되더라도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증에도 수술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증이나 말기로 갈수록 좀 더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암도 마찬가지고요. 이대 질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단비는 수술비보다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진단을 그냥 받은 시점에서 진단만 받았으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단비보다 수술비는 20% 정도의 금액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무한적으로 반복된다. 한 번 수술을 하고 2번째, 3번째 또 뇌나 심장이나 다른 장기, 다른 부분, 경증부터 중증까지 뒤에서 다시 경증은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며 중증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료비가 모두 이렇게 보시면요. 비싼 치료비, 약만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비 비싸서 나 병원 못 다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만약에 탄다 하더라도 그냥 비용이 굉장히 적게 나오죠. 적게 나오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이어졌을 때 내 병원비가 좀 비싸서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약을 탔을 때에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 의료 발전도 굉장히 많이 돼갔고요. 신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표적치료암이라든지 이렇게 비급여 어떤 치료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이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자, 경증부터 중증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떤 수술인가 보면요. 백내장 수술이 이제 단연 1인데요. 이렇게 백내장 수술, 노인성 질환이죠.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술까지도 보장을 해주고요. 진단비에서 혹시 백내장 진단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는 없죠. 거의 다 중증인 암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심장
심장 질환 이런 진단비는 있어도 백내장 진단비, 뭐 용종 진단비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경증에서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수술비에서밖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이나 어떤 이런 비용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술, 이대 질환 걱정되고 암 걱정되고 이런 경증부터 중증까지 전부 다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떤 수술을 내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고 또 그 비용은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관상동맥 우회술, 뭐 기저부수술, 간절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요. 자, 급성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이러한 수술들을 받는데 이러한 수술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짜 벌써 1,000단위가 확 넘어갑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수술비가 적용이 되고요. 뇌종양 같은 경우에도 1,400만 원대가 나오고요. 뭐 간경화라든지 간암으로 수술할 때도 1,000만 원대가 넘고요. 자,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9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진단비로 어떠한 부분을 갖고 있었다, 급성심근경색 심장에 대한 부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떨까요? 협심증 진단비 나올까요? 예, 나오지 않겠죠. 또 협심증이 만약에 진단을 받고 만약에 시술로 이어진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있을까요? 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보험에 이제 막 가입을 많이 해두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진단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보험 가입 정말 많이 해놨는데 정작 내가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난 보험금 하나도 못 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수술비로 보장이 되어 있는 이런 보험이 만약에 가입되어 있으셨다면 경증인 급성심근경색 전 단계죠. 협심증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고 요즘에 스텐트 삽입 수술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협심증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보장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보장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부분에서 수술비 보험은 정말 효자 보험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순위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2017년도 다빈도 수술을 한번 보면요. 10위가 보시면 협심증이에요. 예, 협심증 협심증 걸리면 혈관이 뭔가가 막혔거나 협착이 됐거나 이렇게 됐다는 부분인데 10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건수로 한번 볼까요? 자, 협심증으로 인한 스텐트 삽입 수술이 7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 50대로 가면요. 이 스텐트 삽입 수술이 4위로 껑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급성심근경색 걸려야만 갑자기 심장 부여앉고 푹 쓰러져야만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든지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도 협심증이 발견이 되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돼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꼭 이런 수술비는 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대질환 환자들이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는데 그리고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뭐 뇌코일 색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봤는데 그럼 심장에 대해서만 한번 모아보자. 심장 수술, 스텐트 삽입 수술 얼마나 많이 받는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자 보세요. 자 이래만 받을 수가 있냐. 무슨 가슴에 수술했는데 그걸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겠어? 수술비를 그렇게 매번 그렇게 몇 번씩 같은 수술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한 번 시작하신 분들은 평균이 3.1회입니다. 3.1회. 평균이 3.1회라는 건요. 평균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평균 이하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요. 지금 85세,
2세 이러신데 스텐트 삽입 수술을 4회, 3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1년 단위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셨는데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다 보면요.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혈관까지 같이 늙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관에 협착이 오고 또 고지혈이라든지 이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심장 쪽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또 이러한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심장 스텐트 삽입 수술 보십시오. 구성비가 83%예요. 거의 심장에 관한 수술은 83%가 비관혈로 된 스텐트 삽입 수술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뭐 부정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상동맥 우회설 이런 부분들은 보장됩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뭐 나오는데 퍼센티지를 보시면요. 거의 관열로 수술을 하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8%라든지 5%라든지 심장에 대한 수술은요 거의 비관열 수술에 스텐트 삽입 수술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진단비로만 가지고 계셨다면 한 번 딱 받고 그 다음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다음에 2회, 3회 받을 때는 내가 받을 보험료 진단금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하실 텐데 수술비로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한 불안감이 좀 없어질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제가 이제 다빈도 수술을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1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20위까지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협심증으로 지금 수술 건수 나와 있고요. 몇 위를 차지하고 10위 차지하고 있고요. 또 17위에는 또 급성 심근경색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의 순위예요. 그럼 1위는 노인성 백내장. 늙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예, 늙지 않는 사람 없죠. 청춘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노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노인성 백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충수염 같은 경우에도 맹장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거기다가 담석증이나 무릎 관절증 같이 이렇게 나이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수술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무릎 관절 수술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요. 무릎 관절 진단비 있나요? 없습니다.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요추라든지 골반 그리고 추간판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까지도 허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수술비에서밖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단비보다도 저렴한 수술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효과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위에 글자는 보지 마시고요. 밑에 글자를 한번 보실게요. 자, 질병수술비 10만 원, 119대. 자, 몇 개? 100개가 넘는 수술비를 갖고 있죠. 자, 최대 1,00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그리고 5종 수술비라고 해서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40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그다음에 2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차례 수술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수술비 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했을 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차례 수술을 할 수 있는 스텐트 삽입 수술을 내가 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술비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가 있는데요. 수술비로는 정말 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비로 얼마를까지 준비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여성입니다. 40대 여성인 경우에 3만 원대, 자, 50대, 60대까지도요. 3만 원에서 5만 원대면은 이 모든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만 원에서 7만 원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남자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요.
만기가 언제죠? 예, 90세 만기. 갱신 아닙니다. 비갱신형으로. 왜냐하면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수록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좀 비갱신으로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진단비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병 확률이 높은 나이대가 있죠. 암이라든지 뭐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 발병 확률이 높은 나이에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갱신형으로 해 두셔도 괜찮겠지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다빈도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준비해 놓는 것이 어떤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좀 대처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가지고 계신가요? 증권 한번 열어보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자세히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술비 보험은 진단비 보험의 20%만으로도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수술 시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보험이 될 것 같고요.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노후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수술비 보험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 한 번 받고 끝나는 진단비 아쉽습니다. 암 진단 받았는데 또 암에 걸릴까 봐 무섭고요. 스텐트 삽입 수술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스텐트 삽입 수술 해야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면 정말 걱정이 더 되겠죠. 만약 그런 수술을 받고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 가입 또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단 받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가입 가능하겠죠. 하지만 유병자,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좀 저렴한 수술비 보험으로 큰 질병부터 작은 질병까지 큰 힘이 되는 수술비 보험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1교시를 통해서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 중에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377-0209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화면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잠시 후 2교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스쿨 2교시 종소리를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교시에서는요, 보험회사들의 보장을 비교해 보면서 문제점을 좀 진단해 보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는 보험 비교 시간입니다. 자, 그럼 2교시 함께 해주실 보험 선생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코리아의 홍정화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GA코리아의 홍정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사망원 1위인 암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암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을지 먼저 2교시 주제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주제입니다. 암보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10중 8구 암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암보험에 가입하기에 앞서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기존에는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20가지가 넘는 질문에 그게 부합되어야지만 암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보험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수술을 했든지 입원을 했든지 딱 한 가지 질문에만 부합되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 좀 부합이 되어야 하나요? 네,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통과됩니다. 네.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 딱 이 부분만 해당이 되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신데 당뇨 합병증으로 눈 망막병증 수술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2년 전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병자 보험에는 325 간편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다면 가입 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당뇨이고 입원 수술이 있었어도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암보험에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60대 여성분이신데 간경화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간경화라고 하면 간암으로 가기 전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암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신데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고 3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보험은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네.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나이가 많아도 수술이나 입원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먼저 가입이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50대 남성이라든지 60대 여성, 70대 남성이라도 최근 5년 이내 가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입할 수 있다. 네, 암 진단을 네.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외에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비를 계속 청구를 하면 보험 가입하려고 그러면 계속 거절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치밀 유방이나 작은 군종이나 또 대장 용종이나 위 용종이 나와서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보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대장에 대해서는 부담보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장 용종을 떼면서 대장암에 조금 좀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대장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보험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진단이나 수술이나 입원 중이었어도 5년 이내 암 진단만 없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 5년 이내 암 진단만 없다면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암이 발병하는 연령대가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네, 내 표를 보시면 지금 50대, 60대, 70대에 가장 빨간불이 켜져 있죠. 그러네요. 네, 50대에서 70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면 80%가 그때 암이 발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암의 보장을 더 강화를 해 놓으셔야 할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로봇 시술이나 뭐 표적암 치료 뭐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신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암이 걸렸어도 많이 완치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고액으로 치료비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연봉 정도는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정말 40대부터 50대로 확 올라가니까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50대, 60대, 70대로 올라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암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내 보험료를 알아보기 전에 보장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 암이 5천만 원이고 소액암이 2천만 원이고 유사암이 1,000만 원일 때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소액암이라고 하면 남녀 생식기암을 말하고요. 네. 유방암을 포함해서 남녀 생식기암을 말하고, 유사암이라고 하면 암과 유사하다고 해서 영기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액암이 발병이 됐어요. 만약에 유방암이 발병이 됐는데 그러면 납입 면제가 되고 일반암과 유사암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복층 설계를 해서 소액암일 때 납입 면제가 되고, 이제 일반암과 유사암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유사암이 5, 6년 전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일반암의 10%에서 20%만 보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보장 금액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사암일 때 1,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알아보면 여자 40세, 50세일 때 40세는 3만 원대, 50세는 4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40세일 때 4만 원대, 50세일 때 83,900원이거든요. 근데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일 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50대가 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그것도 너무 비싸다 하면 일반암 진단비를 3천만 원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0세 여자가 2만 원대, 50대 여자가 3만 원대, 그리고 남자분은 40대일 때 3만 원대, 50대일 때 5만 원대로 이렇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네.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각자 상황에 맞게 이제 보험료를 알아보고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암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암 보험의 마지막 총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입원, 수술, 진단력 때문에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 이 보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이셔도 암 진단만 아니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장을 든든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보험은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2교시 홍정화 선생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도와드렸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보자라고 한다면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두 가입할 수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총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입원이나 수술, 진단력 때문에 가입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입원 중이어도 암 진단만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보험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2교시 총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 환자의 14%가량은 암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보험의 보험료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선택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교시를 통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에 나온 내용 가운데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나 혹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09번 되겠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 되겠습니다. 저희 2교시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화면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 3교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3교시의 종도 활기차게 울렸습니다. 저희 보험스쿨 3교시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3교시도 1교시에서 함께해 주신 이은희 선생님 그리고 2교시에서 함께해 주신 홍정화 선생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3교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을지 먼저 첫 번째 질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고요. 얼마 전에 대장 용종도 제거했습니다. 저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지병도 있고 얼마 전에 대장 용종까지 제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은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에게는 어떤 보험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기저질환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시는 데다가 또 용종 제거까지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 이제 보내주시질 않으셨는데 이 시기가 최근에 2년 이내에인지 용종 제거를 수술을 하신 건지 1년 이내신지 아니면 3년 이내신지에 따라서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거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할인율을 보면요. 체증률을 보면 보험료가 좀 저렴한 걸로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저렴한 보험은 건강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가장 저렴한 보험이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저질환이 있으세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혈관 질환에 좀 취약한 이런 부분 지병을 좀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전에는요 유병자 보험이 325 간편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고 3개월 이내에 추가 진단이나 소견이 없다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좀 더 할증이 약하게 되어 있는 보험이 나와 있어요. 335 보험이라고 해서요. 2년 이내를 3년으로 늘려놨거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할증 보험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간편 325 보험은 좀 할증이 많이 되어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335 보험은 그보다는 좀 더 저렴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종 제거 수술도 수술이지만 간편보험에서는요 일부 회사에서 이 경증 질환으로 해서 그냥 인수를 해주는 이러한 보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지혈, 고혈압, 고지혈, 고혈압 이런 부분들만 해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난 수술했으니까 2년이나 3년 기다려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회사별로 상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35 보험, 중할증 보험으로 예외 질환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뭐 용종 제거 수술이 아니라 아까 2교시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좀 중대한 수술을 했거나 이러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3일 보험이라든지 3.2보험 아니면 5만 보험은 아까 2교시에서 암에 대해서 5보험 말씀해 주셨는데요. 5보험이 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대 질환에도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만 보는 보험으로도 내가 입원이나 수술이나 경증 질환 중대 수술을 했어도 그리고 또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몇 가지 지병 때문에 몸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335 간편보험을 통해서 보장이라도 좀 든든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만모통 시술을 받았습니다. 유방 쪽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만모통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공 흡인 시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홍정화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유방 쪽으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만모통 수술이라고 해서 20대 여성분, 30대 여성분, 젊은 여성분들도 만모통 시술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게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네. 시술을 받고 나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유방 쪽은 부담보로 이렇게 가입이 거절되는 거죠. 그 부분만 5년 부담보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됐었는데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1교시에 간편 수술비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5년 이내 암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2교시에 했던 암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이제 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보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수술 시기에 따라서 이제 간편 보험으로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20대 그리고 30대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손 보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태아 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아 보험, 이제 임신 초기에 임신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은희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태아 보험 꼭 필요한 보험일까요? 꼭 필요하겠죠. 오. 네, 태아. 그러니까 좀 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출산을 해야만 이제 생명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계산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산을 하잖아요. 태아
아이죠. 한 살 지금 먹고 있는 거죠, 뱃속에서.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요. 굉장히 노령 출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나이가 예전에는 20대 때 출산을 했다고 그러면 요즘에는요. 40대가 넘어서 출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접니다. 예를 들자면 예, 제가 둘째를 40에 낳았는데요. 예,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신기할 일이 아니라요. 6개월하고 이틀 있다 낳았어요. 예, 그러면은 거의 칠삭둥입니다. 육삭둥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는 확률이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태아보험 낳고 나서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냥 가입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안 하시면요. 이렇게 미숙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나이가 들면서 노년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좀 걱정되게 태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뭐 2.5kg 미만 저체중아부터 시작해서 이른둥이들 1.5kg 미만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작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6개월, 7개월, 8개월 요때 태어나면요. 심장 판막이라든지 눈 만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수술을 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 없으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엄마의 마음이나 부모들의 마음도 조여지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보장받는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이 안 될 수 걱정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보험이라도 좀 든든히 가지고 있으면 태아보험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뱃속의 태아부터 실손 플러스 종합보험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러한 부분을 좀 마음 놓고 아이를 좀 출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손보험만 가입해두고 나는 내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 아이는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저도 6개월하고 이틀 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730g이었어요. 1kg 미만 정말 초미숙아로 태어났었는데 지금 잘 성장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고 또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출산율이 이렇게 출산을 좀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실손 보험만 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한 작게나마 태아보험으로 가입을 해 두시는 게 꼭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렴한 보험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임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곧 태어날 태아에 대해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임신부들은 이 태아 보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3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는 시간 모두 함께 했습니다. 오늘 1교시 그리고 2교시, 3교시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은희 선생님 그리고 홍정화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보험스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 그리고 방송 중에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셨던 점들 모두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는 02377-0209번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스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멀게만 느껴졌던 보험이 1교시 그리고 2교시, 3교시까지 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보다 더 알찬 내용을 가득 담아서 다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